고전과 현대를 연결하는 짧고 깊은 7분 철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장자의 행복론입니다. 장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자와 맹자와 더불어서 중국 철학을 대변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이고 매우 해석에 있어서 난해하다라고 평가되는 철학자인데요. 우리가 장자 철학에 대한 철학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장자는 행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해서 좀 더 개괄적이고 직관적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과 무의 자연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르는 삶, 또 무의 자연하면 우리가 노장 철학을 얘기할 때 무의 자연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의 자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장자는 자연스러움과 무의 자연으로부터 집착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옳다라고 집착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을 얻게 되고, 내가 결핍된 무엇인가를 얻겠다라고 집착하면 뭔가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삶에서 종종 찾아보게 되어지는데요. 장자는 그런 집착이나 분별은 인위적인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뭔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집착과 분별에 얽매이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사회적인 기준이나 인위적 가치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준은 그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고 또 참된 가치일 수도 있고 참된 가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에 얽매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장자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장자의 일화를 보면 장자의 부인이 죽었을 때 친구들이 조문을 갔답니다. 근데 장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인이 죽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또 우울해야 되고 절망스러워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장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물어봤답니다. 너는 부인이 죽었는데 어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장자가 하는 말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와 같은 것이므로 굳이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여름이었다가 가을이 된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죠. 왜요? 너무나 당연한 순환의 과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은 좋은 거고 죽음은 나쁜 거다라고 하는 그 인위적인 이분법적 가치에 의해서 죽음은 상실과 절망의 어떤 의미를 갖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인위적인 것이고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장자의 제물론은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 또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이분법적 가치를 나누는 순간 인간은 괴롭게 되고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 중심의 시스템, 끊임없는 비교, 성과 지상주의 등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뭐 이거는 스토아를 이야기할 때도 또 맹자를 이야기했을 때도 현대사회에 대한 공통된
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내가 시간을 이렇게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무엇인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은 장자가 말하고 있는 분별이라든가 집착의 폐해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을 올리거나 또는 SNS에 무엇인가를 올렸을 때 몇 명이 와서 좋아요를 눌러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집착과 강박, 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개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집착,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 주체적인 삶을 포기하는 삶,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장자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분별과 집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오히려 현재의 자기를 부정하게 되는 모습은 장자의 행복관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내가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는 결핍의 상황이고 불안전한 상황이지만 내가 자기의 개발이라든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또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한 현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현재의 나는 여전히 불행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나 때문에 현재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미래에 누릴 수 있는 행복 때문에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자의 사상은 이러한 현대사회에 많은 대안적 시각을 제공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그거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는 항상 열등하고 결핍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장자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적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이니셀프로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들이 결국에는 장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복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주체적인 삶, 또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여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장자의 행복론은 우리가 일상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보통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착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를 장자의 철학은 다시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